안녕하세요, 몬스터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본격 테크 방송 일렉트릭 밀크의 생스터와 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익님. 한 주간 잘 네. 지내셨나요? 네. 네. 이게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참 뭐 요새 계속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지만 뒤숭숭해요. 예, 마켓 자체가 계속 뒤숭숭하고 또 그래서 근데 크립토만 뒤숭숭한 게 아니라 이제 기존의 IT 회사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들도 다 그렇고 해 음. 가지고 사실 요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페이스북도 뭐 감원 때문에 또 엄청 화제가 됐었죠. 음. 1만 명 넘게 이제 해고를 하고 이래서 참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예, 뒤숭숭하죠. 스케일이 약간 11명 자르는 것도 아니고 11,000명 이렇게 이래 버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옛날에 우리 막 삼국지 얘기할 때 100만 대군 약간 이런 스케일로 다가와요, 뭔가. 스케일이 되게 그쵸. 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씨. 전쟁에서 뭐 병력을 뭐 몇만 잃었다 이러면은 거의 그 수준 약간 아니. 예, 예. 감이 잘 안 오잖아요. 몇 만이 음. 날아가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근데 사실은 사람 한 명 한 명 목숨이 엄청나게 이제 소중한데 음.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마크 주커버그가 그 타운 이런 이제 어드레스 이제 레이오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이제 판단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음음. 코로나 시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접속자라든지 이런 관심도가 계속 유지될 거라 착각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 왜 11,000명이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 네. 저도 그거를 봤는데 되게 막 표정을 이제 안 좋은 표정을 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하면서 다 내 잘못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내 잘못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다 나한테 있다 책임은." 뭐 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은 책임 있는 사람이 물러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물러날 수 없는 사람이죠. 아. 뭐 지분율 50% 넘게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데 어쨌든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뭐 완전히 쇼 같지는 않았어요. 뭐 사람은 자르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뭐 그게 뭐 사이코패스 아닌 이상.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음.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한 거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연봉을 깎을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의 뭐 나는 이제 연봉 안 받고 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CEO 분들 중에도. 사실 그 IT 업계에서 이런 대량 레이오프가 해고가 있었을 때 가장 디센트하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품위 있게 가장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떠내 보냈던 그 이제 이런 사례가 에어비앤비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30%를 감원을 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진정성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그때 음. 그 해고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레이오프를 함에도 이게 이제 모두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공감대를 만들어 냈고 또 이거를 대하는 자세가 되게 진지함이 느껴져서 되게 좋은 사례로 남았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 그 트위터도 잭 돌시가 "책임은 내가 지고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트위터 한 방 날리고 무슨 책임이에요 솔직히. 음.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각을 세웠던 CEO도 바로 잘려 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도 수백억에 달하는 이제 옵션을 받고 나갔잖아요. 정말 큰 금액을. 그러니까 막상 항상 보면은 좀 일하는 분들 이제 일반 임플로이들이 가장 큰 데미지를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는 없네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저희가 너무 또 안타까운 얘기만 하다 보니까 예. 자꾸 다운돼서 오늘은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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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희님께서 준비를 해 오셨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준비한 소식을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레딧 다들 아시죠? 원익님 레딧 아시죠?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예. 그 이미지 하나만 뭐 잠깐 띄워 레딧에 주세요. 네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레딧이 뭐 정말로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레딧을 뭐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뭐 레딧을 들어가 본다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음. 미국에 있으니까 정말 레딧에서 뭔가 이슈가 많이 되고 그 온라인 사랑방 같은 느낌? 그래서 거기에서 뭐 커뮤니티 사람들끼리 자기 좋아하는 것 막 얘기 취미 같은 거 얘기도 하고 뭐 밈 같은 것도 많이 뭐 돌고 네. 그래서 유명하죠 정말.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방 같은 느낌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한국에 계시면 이제 뭐 들어는 봤지만 뭔진 모르겠다 약간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북미 지역에서는 되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는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개방적인 이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는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에 비해서 이 레딧은 이 커뮤니티 드리븐 그러니까 음. 서브레딧이라고 하는 각각의 주제에 맞는 이 커뮤니티들이 되게 커뮤니티 드리븐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커뮤니티마다 되게 달라요. 정말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상의 뭐 부족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는. 그래서 뭐 이 레딧 자체가 어떤 특정 정치색을 띈다거나 이념을 띈다거나 하는 건 좀 아니고요. 그 안에 레딧이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 정말 다양한 뭐 정치, 경제, 문화, 게임 등등의 그 서브레딧들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주제랑 이슈들에 관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원익 님께서도 "사랑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 이미지 잠깐 넘어가 주시면은 이게 바로 그 레딧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게 메인 홈페이지 가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트렌드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게 음. 사람들이 어 이제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하면 랭킹을 올려줘요, 보팅을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슈가 되고 트렌디한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렇게 보인다. 그리고 각각 이 서브레딧에 들어가면은 그 스페시픽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는데 이제 뭐 우리가 작년 올해 많이 들었던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그룹도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스톱이나 베드베스 앤 비욘 혹은 AMC 같은 밈 주식들의 그 숏 스퀴즈를 주도를 하는 그룹들이 바로 레딧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페이스북도 아니고 트위터도 아니고 레딧이었어요, 그 주체는. 근데 이 레딧이 최근에 이제 NFT 쪼끔 더 정확히 말해서 그 크립토 순우라고 하는 컬렉터블 아바타를 런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되게 이제 베어 마켓이고 크립토의 겨울이 왔고 하는데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되게 호응이 좋아요. 대단히 맞아요. 강해요. 예. 근데 이제 다음 이미지 잠깐 하나 보여 주세요. 이 재미난 게 이 레딧이 정말 많은 커뮤니티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NFT를 까는 커뮤니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제목 보시면 아시다시피 I hate NFTs. 막 NFT를 싫어하는 이유를 써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말 뭐 "NFT 뭐 스캠이네. NFT 허상이네. 뭐 웹3 다 거짓말이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레딧에. 그래서 이 재미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월스트리트 배츠 같은 밈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많았는데 NFT가 뭐 스캠이라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좀 웃기는 부분이긴 했으나 하여간 많았어요. 근데 네네. 또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제 NFT 가격 뭐 상승 하락 뭐 요번에 있었던 뭐 최근 같은 이제 뭐 루나, 테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엄청 놀렸어요. 그래서 막 조리울림을 하다시피. 근데 그 레딧이 크립토스노라고 하는 NFT 컬렉션을 레딧 차원에서 발행을 했어요. 다음 화면 잠깐 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웹사이트에 설명하는 그 대문 이미지고요. non fungible 토큰이죠. 그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뭐 약간 요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 유니크 아이템들이긴 한데 얘네들은 그런 거를 하고 있고 이게 NFT가 맞아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컬렉션 초창기 발행했을 때 NFT라는 말을 아무 데도 안 써 놓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신 "컬렉터블 아바타다."라고 네네네. 하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설명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폴리곤 체인을 기반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밝혔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의도적으로 NF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맞아요. 예,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이제 레딧 유저들이 NFT를 싫어하는 사람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이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음. 이 컬렉터블 아바타 외에 일반 아바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멋진 아바타들 외에 이 레딧 유저라면 누구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 무료 아바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아바타가 또 NFT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NFT로만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멘셔닝은 좀 피했던 것 같아요. 음. 보면은 요즘에 좀 요런 게 그 기성 기업들, 이제 기존 기업들이 요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NFT라고 표시를 안 하고 지금 사실 NFT 어 지갑을 연결해 가지고 NFT를 이제 인스타 게시물로 올릴 수 있는 그게 지금 되거든요. 저도 이제 시험 삼아 해 봤는데 되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디지털 컬렉터블이라고 써 있어요, 용어가. 그 음. NFT라고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어 이게 뭔가 좀 대중 친화적인, 그러니까 NFT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게 non fungible token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되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가고 굳이 뭐 이게 뭐 뒤에서 어떤 그 기술을 가지고 이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모르고 쓰는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굳이 그 뭐 어려운 이름을 붙여야 되나?'라고 하고, 그리고 폴리곤 체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써 가지고 뭔가 이게 두 가지를 이제 NFT라는 용어 안 쓰고 폴리곤 체인으로 런칭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뭔가 하나의 세트처럼 기존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스타벅스도 폴리곤으로 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 폴리곤이 좀 environmental friendly한 그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 가스비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그러니깐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 확실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컬렉터블 아바타 이거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음. 뭐 굳이 막 폴리곤 사 가지고 결제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로 우리가 네네. 뭐 사듯이 아마존에서 뭐 물건 사듯이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그 다음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면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크립토 순으를 뭐 이제 사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오른쪽 이미지가 프로필 픽처에 저렇게 어 내가 이 NFT 이 크립토 순으를 가지고 있다라는 마크가 보여요. 그래서 음. 인증 마크 같은 거죠. 트위터에서 요번에 이슈가 됐었던 그 블루 배지 같은 거 verified user 약간 네. 요런 느낌으로다가 예 그 글로우를 좀 보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 컬렉터블 아바타의 경우 이제 아티스트랑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니크한 아바타거든요. 이게 뭐 한 개만 있는 것도 있는데 뭐 100 개, 1000개 뭐 다양한 개수로 있어요. 만 개씩 있진 않아요. 근데 뭐 다양한 개수로 컬렉터블을 이제 아티스트들이 런칭을 하고 이 수익을 아티스트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 그 좌우지간 이 런칭 초기에 NFT를 싫어하는 레딧 유저들이 "아 이거 레딧도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예. 네네네. 근데 막 이렇게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는데 또 비판도 하긴 했는데 어떻게 이 컬렉터블 아바타 이 크립토 순우가 성공을 했는지가 되게 좀 재미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네네. 성공을 했지? 분명히 싫어한다고 했는데.' 약간 이게 된 거죠 성립이. 음. 혹시 원익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게 성공했을까요? 어 제가 뭐 자세히를 보진 않았지만 근데 저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이게 이제 레딧이 이 이제 아바타, 음. 그 컬렉터블 아바타를 도입한 거는 좀 됐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4 순우 개월 요거는 4 개월. 네. 네네. 순우는 최근에 좀 본 것 같은데 음음음. 그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뭔가를 이제 아바타를 그 꾸밀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이제 그
도구를 선보이면서 그때 이제 디지털 컬렉터블 아바타를 이제 론칭했어 가지고 그때 이미 매매가 됐었어요 그때도. 오픈시에서도 살 수 있었고. 근데 그때는 크게 주목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최근에 갑자기 확 주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하긴 했어요. 뭔가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자세히 하기 좀 '언제 한번 시간 날 때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상인님께서 가져오셔 가지고 네. 네. 한번 열심 이야기를 좀 더 해 보죠. 예. 다음 이미지 잠깐 보여 주세요. 이게 그 오픈시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그 크립토 순우 아바타들이에요. 다 사실 수 있는 NFT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저 파란색 배지 붙어 있는 데서 사세요. 없는 사기들 너무 많아요. 가짜 NFT들 너무 많아서 조심히 사셔야 되는데 그 우선 레딧 NF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레딧을 이루고 있는 컬처랑 그들의 마스코트 스누 이걸 이해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이게 성공했느냐가 보이기 때문이죠. 어 정말 이제 수많은 NFT 프로젝트가 이제 본인들의 프로젝트는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퍼스트. 막 무조건 우리 커뮤니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많이 써 놓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가요? 이제 원익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진짜 그래요? 정말 우리가 봐왔던 수천 수백 막 수만 가지의 NFT 프로젝트들이 진짜 커뮤니티를 첫 번째로 두고 행동을 하던가요? 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약간 구호죠, 구호. 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 어떤 의도가 불순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그게 작동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커뮤니티 맞아요. 퍼스트를 하고 싶은데 막상 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면 그게 커뮤니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커뮤니티 만드는 게. 진짜 정확해요. 정확해요.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사실 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들 뭐 가령 BAYC나 두들스 그리고 원익님이 소개를 해 주시기도 하셨던 월드 오브 워맨 같은 프로젝트를 이제 블루칩이라고 하죠. 커뮤니티 대단해요. 여전히 왕성하고 사람들 많이 소통해요. 커뮤니티 있어요. 활동하고. 전혀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다른 프로젝트들은 NFT가 발행됨과 동시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지 않잖아요. 에어드랍 한다고 사람들 모였어요. 디스코드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였어요. 에어드랍을 통해서. 근데 그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근데 이 가격이 안 오르면요. 그 커뮤니티가 바로 죽어요. 아니면 초창기에 런칭하자마자 팔고 빠지는 순간 그냥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공동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그 존재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 이유가 NFT 가격 상승을 통한 차익 실현이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 커뮤니티 자체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레딧은 다르다는 거죠.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레딧의 사용자 수 이제 monthly active user의 이제 growth 이제 매년 정말 뭐 거의 더블씩 성장하듯이 성장을 해 왔었고 이제 우리가 그 이얼리 유저, monthly active 유저 그리고 데일리 이렇게 하루에 얼마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쓰냐. monthly active 유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한 게 데일리 액티브 유저거든요. 지금 매일 얼마의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레딧이 무려 하루 이제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52 밀리언 음. 5,200만 명이 쓰는 플랫폼이에요 매일. 매일같이. 네네네. 그리고 정말 이게 뭐 똑같은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한 토픽을 공유하고 또 연대를 해요 그 안에서 부족처럼. 그래서 메인 사용자층이 또 20-30 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젊은 그룹이라는 장점이 있고 이 20-30대 사용자를 합쳐서 54%가 넘어요. 10대 네네. 사용자도 20%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10 음. 대 사용자까지 합치면은 70%가 넘는 정말 압도적으로 젊은 커뮤니티가
매일같이 5,200만 명이 사용하는 대단한 이 플랫폼이다. 근데 커뮤니티 드리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네. 만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감대와 왕성한 커뮤니티 유저 수가 어떻게 보면은 NFT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커뮤니티 퍼스트를 이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 아니 그 이상으로 이제 이미 커뮤니티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생태계가 이미 예전부터 형성되어 음. 있고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그런 게 가장 큰 이제 기본 전제였고 이 성공에. 그리고 이 순우 이미지 잠깐 보여주세요. 다음 이미지. 우리가 또 이제 레딧의 대표 마스코트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게 뭘 그린 걸까요? 원익님. 이 마스코트가. 저는 무슨 사람 '외계인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약간 원래 알고 몰라요. 계시죠? 아 몰라셨어요? 아니 아니요. 외계인 예. 맞죠? 어떻게 아셨지? 아니 저는 '아 역시 원익님 아시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찍으셨는데 맞추신 거면 감이 진짜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그 머리에 이게 뭐 이렇게 어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핑크처럼. 저게 없으면은 뭐 무슨 동물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저거는 외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외계인 맞고요. 그 컨셉이 미래에서 온 외계인이에요. 미래에서 온 외계인. 왜 미래에서 왔는지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미래에서 와서 너 네. 내가 너희한테 알려주마."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미래에서 뭔가를? 와서 지금 우리 인류를 관찰하는 외계인이에요. 아. 근데 이게 귀염 웃긴 게 뭐냐면은 네. 이 레딧이 대단히 성공해서 이걸 관찰을 하러 온 건데 그 창업자의 이제 알렉시스 오헤니언의 주장에 의하면 "레딧이 무조건 성공을 한다. 그 증거가 바로 이건데 레딧이 성공을 안 했으면 얘는 과거로 지금 와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 성공했기 때문에 미래에서 여기 있고 와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웃겼어요, 좌우지간. 음. 예. 그러니까 이제 하얀 바탕에 이렇게 단순하게 선으로 그린 에일리언이 이제 안테나 하나 달고 빨간 눈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단순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원작자가 재미난 게 파운더예요. 그 파운더 음. 오헤니언이 대학교 다니면서 마케팅 강의 음. 시간에 혼자서 빠르게 이제 스케치한 캐릭터가 지금의 레딧의 상징 스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네. 보여주시면 오헤니언이라고 이 회사의 창업자의 모습이에요. 어 근데 이 스누라는 이름이 또 재미난 게 레딧 플랫폼이 이 플랫폼 자체의 이름이 될 뻔도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스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What's new?" 이런 거를 그러니까 "What's up?" 이런 거를 "sup?"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What's 쌉 new를" 야 그런 것처럼 "It's new. It's new." 아. 그래서 쌉 스누였어요 원래. 스뉴. 예. 어. 그래서 레딧의 이름이 스누가 될 뻔했었는데 막판에 이제 레딧이 좀 더 뇌리에 남는데 이래서 스누가 탈락하고 레딧이 된 건데 네네. 이 캐릭터 이름, 마스코트 이름으로 스누가 살아남은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탄생한 이 레딧의 마스코트 스누가 사실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단히 심플하거든요. 이 네. 이미지 자체가. 대단히 심플하기 때문에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이 활용하는 플랫폼의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토픽들을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다양성을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 포맷으로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누의 기본 형태가 복잡했어요. 마스코트가 정말 뭐 복잡하고 화려한 정말 뭐 멋있고 잘생기고 뭐 멋지고 뭐 이쁘고 이런 거를 갖추고 뭐 화려한 옷을 입었다면은 다양성을 대변하기 어려웠겠죠. 네. 근데 이게 심플하다 보니까 이 막 인터넷 밈처럼도 활용이 되고 뭐 다양한 버전으로 커뮤니티에 맞게 진화하거나 패러디되기도 해서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 마스코트로 자리를 잡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커뮤니티 활동의 참여감과 생동감을 더해주는 이제 "레딧의 아바타다." 이런 평가를 이제 갖게 됐고 이걸 베이스로 한 것이 이제 아바타 빌더예요. 다음 이미지 잠깐 네네. 보여주시면은 이 아바타 빌더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정말 조합을 통해서 되게 자신만의 이 승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개성을 담은 이제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다음 이미지 잠깐 보여주시면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이것을 이제 모두가 스누예요. 근데 다양성을 다 확보하고 있는 거고 되게 귀엽고 완성도도 너무 높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뭐 NFT건 뭐 어쩌건 간에 압도적인 수의 레딧 사용자들이 이 아바타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기존의 스누라고 하는 이제 마스코트도 꽤나 호감형이었고, 커뮤니티 드리븐이고, 이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의 색깔을 스누를 베이스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되니까 소속감,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옷을 고르고 입은 듯한 이제 맞춤형, 또 그리고 소속감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단단한 백그라운드 위에 아바타를 이제 컬렉터블 아바타를 이제 런칭을 한 것이고, 컬렉터블 아바타를 이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내놓았을 때 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큰 반향이 있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큰 뭐 푸시백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를. 가격도 음. 대단히 낮았어요. 무료로 푼 맞아요. 것도 되게 많았고. 예. 가격이 뭐 맞아요, 9 맞아요. 불, 10 불 안 했어요. 예. 비싼 게 몇십 불?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낮은 당시 예.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살까 했었다가 내가 레딧 뭐 헤비 유저도 아니고 사실 레딧에 음 큰 저기 소속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아바타까지 내가 NFT를 사야 돼.'라고 생각해서 안 샀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가격이 음음. 싸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때 그 아바타 빌더도 당시에 스트레인저 띵스가 이렇게 새로운 시즌이 론칭했을 때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거랑 연계해 가지고 스트레인저 띵스 그 캐릭터들로 이제 음. 꾸밀 수가 있었어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경험 자체도 재밌어 가지고 확실히 '아 뭔가 잘한다.' 그런 느낌 받았어요. 이 회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NFT 프로젝트가 이런 거를 처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처음 하는데 맞아요. 뭔가를 이제 NFT로 팔아 보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인제 프로젝트도 많은데 이 회사는 뭔가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커뮤니티가 좋아하는 이런 것도 되게 잘 안다라는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음음. 맞아요. 그리고 이 가격이 되게 쌌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기도 했고, 근데 가격도 쌌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살까 하다가 그 당시에 그냥 뭐 비슷한 이유였어요. 그러다가 안 샀는데 지금은 좀 후회를 하고 있죠. 왜냐? 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까도 이제 뭐 스크린샷에서 보셨겠지만 뭐 아예 공짜였던 게 뭐 몇백 불 이상 호가하는 것도 많고, 이제 좀 음. 유니크하거나 그런 것들은 수백 불, 수천 불, 수만 불을 호가하는 가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가령 다음 이미지 보여주시면은 이게 되게 유니크 아이템인데 하나밖에 안 나오는 뭐 요런 거 175 이더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이거에 와. 팔렸어.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투자의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케이스까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컬렉터블에 대해서 거부감도 많이 없었고,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아바타에 대한 호감도도 되게 많았고, 투자로서도 성공을 하게 된 되게 그런 케이스가 됐고, 그 어떤 이들이 이제 재미난 게 그 NFT에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조차 이게 가격이 상승하고 돈을 본인이 벌다 보니까 그래서도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저는 음.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나는 믿지 않아서 뭐 근데 그냥 단순히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샀을 뿐인데 '돈을 벌었네. 좋은 거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여전히 레딧 유저들이 이제 일반 아바타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무료예요, 아바타 빌더를 통해서 만드는 건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 컬렉터블 아바타에 이제 굳이 동참 안 해도 레딧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능이 네네. 제한되거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 싫잖아요. 아바타도 싫고 뭐 NFT도 싫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그 누구도 뭐라 네. 하지 않 아 그거는 좀 되게 좋은 좋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뭐 트위터도 파란색 그 인증 배지 같은 거 이제 돈 내야지 인증 배지 달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뭔가 음. 트위터를 내가 제대로 트위터에서 뭔가를 이제 포스팅을 계속하고 트위터에서 파워 트위터리언으로 이제 활동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돈을 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레딧은 이게 뭐 그냥 자유다 보니까 굳이 나는 뭐 그냥 나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불이익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음. 불이익이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예. 오히려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던 사람이 뭐 좀 이득을 봤다 뿐이지, 그리고 여전히 컬렉터블 안 하고 그냥 아바타를 한 사람들이 더 절대 다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방식이 저는 이제 '컬렉터블 NFT를 대하는 바람직한 접근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당위성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근데 이제 기존의 NFT 프로젝트들이 이런 거를 억지로 부여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게 돈 음. 된다라는 미명하에. 네네. 이제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모이면 그 커뮤니티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커뮤니티인 거고. 근데 이렇게 본질 없는 NFT 프로젝트 프로세스가 저는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될 때가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음. 얼마나 이 레딧의 컬렉터블 아바타가 이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이 컬렉터블의 가격 등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레딧 커뮤니티가 없어진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음. 그게 참 이 레딧 커뮤니티의 강점이겠네요. 커뮤니티가 이미 존재하고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NFT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NFT가 없다고 해서 또 아무 문제가 없는 음. 그런 뭐라도 또 새로운 거 있으면 또 도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레딧이라는 커뮤니티 자체 플랫폼 자체가 그런 면에서 진짜 파워풀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레딧의 유저들이 이 아바타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레딧을 더 사야 사랑할 이유가 아닌가.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런 이유로 이게 NFT의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형식의 뭐 NFT가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컬렉터블이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게 좀 알맞은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이 사례도 재밌고, 뭐 사실 캐릭터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오픈시 가셔서 다양한 종류의 컬렉터블 아바타들 보시면 재미난 거 귀여운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음.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프로젝트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때 초기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음. 그때도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레딧이 확실히 이제 커뮤니티 플랫폼이고 되게 다양한 그 서브레딧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랑 협업하는 거잖아요. 음. 작가들이랑 협업해서 하는 게 그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작가들의 등용문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러스트레이터고 뭐 이제 디자이너인데 내가 이 디자인을 해서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트를 해서 컬렉터블을 이제 그 레딧을 통해 가지고 론칭하는 약간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뭔가 좀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이 오히려 이 레딧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다른 뭐 작품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작품 세계가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만든 이 그 '아바타를 내가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쪼끔 보긴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레딧 이 NFT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또 담보할 수 있고, 그런 협업을 통해서 또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스누, 그러니까 기본형, 예, 이 그 마스코트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이 음. 들고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음. 네 너무 뭐 가격 뭐 투자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본질적인 가치 혹은 재미적인 요소도 되게 본질적인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커뮤니티 베이스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예 한번 네. 이야기해 봤습니다. 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저는. 음. 왜냐하면은 이 알렉시스 오웬리언이 사실은 뭐 그 레딧 파운더이지만 지금 이제 투자 회사를 따로 만들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웹3 투자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 크립토 VC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컨대 이제 그 두들 같은 데 이제 투자를 하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제 어 앞으로 또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NFT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웹3 뭐 툴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할 수 있고 그걸 또 이제 레딧 플랫폼에 뭐 적용을 한다거나 좀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 파운더가. 음.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되네요. 음. 어떻게 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발전이 될까 또 기출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예 이게 또 커뮤니티 베이스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뭐 사실 언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꽤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탄생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음. 너무 재미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아 네. 그쵸. 뭐 저희가 아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요새 좀 장이 안 좋고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오늘은 또 재미난 소식으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관련 테크 소식 혹은 웹3 소식 등을 또 저희가 모아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예 항상 그렇듯이 우리 몬스터 여러분 예 저희 응원해 주시고 또 라이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느라 항상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네. 한 주간 또 네. 예 좋은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